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오형식이야? 아, 지긋지긋한 문장의 오형식. 도대체 왜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죠? 특히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 친구들은 문장의 오형식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 다 알아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문장의 오형식은 아이들이 많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적용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오형식, 영어 문법에서 완전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베이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장의 오형식 고문부터 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문장의 오형식이 중요한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 와닿게끔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문장의 오형식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래서 중요해 라고 해서 why, 이유를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문장의 오형식 더 이상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이것만 알면은 진짜 어법, 서술형, 영작, 독해까지 모든 거를 그리고 스피킹, 말하기까지, 쓰기까지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는 땡땡이 생명이다. 자, 한번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순서입니다. 영어는 순서가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 많은 아이들, 중학생뿐만 아니라 영어 노베이스 친구들이 문장의 오형식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문부터 해야 된다. 문장의 오형식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맞는데 왜 자꾸 막힐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영어랑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사는 복숭아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는이 있죠. 그쵸? 얘는 그러니까 주어고 복숭아를 해서 얘는 목적어죠. 좋아한다 하면 얘는 서술어가 되겠죠. 동사예요. 서술어. 그래서 한국어는 서술어가 끝에 오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서술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peaches 하면은 목적어가 와요. 자, 요 두 개, 한국어와 영어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땡땡의 유무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땡땡의 유무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예문에서 봤듯이, 뭐가 있고 없고 요거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은 조사의 유무입니다. 자, 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주어의 조사는 있는 이가를 붙이고요. 목적어는 을을 에게, 그리고 동사는 이다 있다 한다 하다. 뭐 요렇게 우리는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는요. 이러한 조사가 있나요?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앞에서도 다시 한번 예문을 써보면 리사 likes peaches.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여기 있는 이가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영어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 있는 이가가 없어서 막 문장을 앞뒤로 막 바꿔서 쓰면 예를 들어서 뭐 likes가 앞으로 나오고 peaches 요렇게 쓰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쵸? 얘는 맞는 문장이고 얘는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성립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어는 순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순서, 다시 말해서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순서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자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리. 주어는 주어 자리에 와야 되는 거고요. 동사는 동사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배워야 되냐고요. 이게 납득이 안 다면 아이들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만 하게 되면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까먹기 때문에 제가 진짜 문장의 오형식 우리 중학생 친구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때마다 다 배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걸 왜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맞아. 영어는 우리 한국어랑 순서가 다르지. 그리고 한국어와 달리 영어엔 조사가 없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영어는 자리의 언어니까 그 자리에만 맞춰서 쓰면 굉장히 의사소통이라던가 뭐 어법 문제라던가 독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자리 언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lov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쵸? 사랑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사랑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자리에 오냐면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고요. 동사는 마찬가지로 서술어 자리에 오겠죠. 그쵸? 서술어. 자, 이렇게 자리만 보고서도 얘가 어떻게 쓰였는지 의미를 결정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의미를 결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이라고 해서 지금 문장이 엄청 길지만 이렇게 가로를 쳐주고 동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주어 자리에 있네요. 아, 그러면 얘는 명사로 쓰였구나. 그래서 cannot be easily broken by distance or time. 그러면 뭐 거리라던가 시간에 의해서 쉽게 깨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얘는 이때는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사로 쓰였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자리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he expressed his love for literature through the story he wrote 라고 나와 있으면 아, he 주어고 expressed 동사예요. 자, his love 하면 얘는 그의 사랑이죠. 뭐 얘는 목적어 자리에 있네. 아, 목적어도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명사만 올 수 있다 그랬네. 아, 그러니까 얘는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어떤 품사가 오는지 요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쉽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들은요, 동사죠. 그쵸? 사랑합니다. 뭐를 사랑하는데? Helping stray animals. stray animal 하면 이제 유기견들, 유기동물들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얘는 이 love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리에 왔네요. 그쵸? 그래서 사랑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된다. 뜻이 결정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걸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영어는 순서가 생명입니다. 순서. 자,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영어에는 한국어와 달리 조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자리는 몇 개가 있냐?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게 앞에 이 3가지 원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문장 구조 오형식 이해하시는 거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문장 구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서술어, 주어 동사만 있죠. I run 이렇게 나는 달린다. 그다음에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주격보어. She is happy. 그녀가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또는 여기는 형용사를 썼지만 명사가 올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she is a teacher. 아, 그럼 그녀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똑같다. 어떤 상태든 동격이든 똑같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 형식. 그 다음에 3번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오죠. 그쵸? 그는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대상, 이 동사에 대한 대상이 오고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예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펜을 줬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2개가 오죠. 근데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그쵸? 행복한 건 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 보충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목적격 보어를 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을 4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되는 거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주격보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수식어라고 해서 문장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주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이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요, 부사, 형용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명사 제외한 모든 것들을 꾸며주고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오형식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다 아는데 뭔가 문장이 안 읽히고 뭐 쓰기가 어렵고 서술형이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구조에 따라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만.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는 품사. 그동안 우리가 또 팔품사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쵸? 이 팔품사와 자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 자, 품사라는 것은요. 이제 사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명사, 동사.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고요. 문장의 오형식은요. 어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명사랑 대명사 이런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자리 배치만 해주면 너무나도 쉽다. 자, 명사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그쵸? 주어랑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가 엄청 쓰임이 많죠.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만 들어가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명사인데 명사를 확장을 해보면 이게 중요해요. 요런 것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라고 하죠. 그쵸? 명사구라고 합니다. 명사구. 그 다음에 대부터 관계대명사. 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보면 to study hard is important.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해 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막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의 주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막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투부정사란 아이도 무슨 자리에 온 거예요?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주어. 주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봐요. 동사 앞에 왔잖아요. 그쵸? 동사 앞에 왔으면 주어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보다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일단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지? 아,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용법을 막 외우는 것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지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문장을 그냥 이미지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m, are, is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일반 동사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그쵸? 뭐 study도 있고요. 그쵸? it도 있고 등등등. 조동사는 can이랑 뭐 will, may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사에 관련돼서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것이 시제 태입니다. 너무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건 중학교 때 진짜 꼭 잡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서술형 영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도 얘는 중3 시험번입니다. 그래서 중3 2학기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법도 여기서 그 동사 부분에서 서술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목적어 마찬가지로 주어랑 똑같습니다. 들어갈 아이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명사, 구구여, 투부정사, 동명사. 왜?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가 두 개 이상 덩어리로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절, 이렇게 똑같이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는 같은 형태의 친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마찬가지로. 명사구, 절, 명사 애들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특이한 건 이제 형용사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투부정사와 분사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 형용사 구라고 부를 거예요. 형용사 구. 그래서 우리가 명사구, 명사절, 뭐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단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뭐 세 개, 뭐 이렇게 긴 애들을 그냥 덩어리째로 하는 거를 구라고 하는구나라고 쉽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어 같은 경우에도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y hobby is 내 취미는 뭐 쉽게 예문을 들어볼게요. My hobby is to cook. 그냥 요리하는 것이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것이다예요. 근데 얘도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 비동사 뒤에 왔어. 비동사 뒤는 얘는 무슨 자리였어? 보어 자리였잖아. 그쵸? 네, 보어 자리였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보다는 뭐뭐 하는 거. 왜냐면 취미는 똑같은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투부정사의 용법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구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각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던 문법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1, 2, 3, 4, 5형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문장 성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영상을 멈추어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에서 노래를 불러요? 아침에.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수식어. 굳이 이제 없어도 되는 거. 거품. 저는 이제 쓰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냥 치워도 되는 것들입니다. 자, 탐은 입니다. 뭐일까요? 영어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얘는 주격보어. 그래서 얘는 1형식. 첫 번째 건. 그래서 두 번째 건 2형식이 되겠네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That sounds great. 이거 sounds 이런 동사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 2학년 때 능률 김이었나? 감각동사가 아마 시험범일 거예요.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는 뭐만 온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온다. 요게 이제 시험범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해? 아, 이 자리도 잘 보세요. 이 자리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쵸?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오죠.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는 지금 명사로 쓰인 거구나. 명사로 쓰였고 목적어 자리에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은 좋아해. 뭘 좋아하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네. 그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명사 구가 왔네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 자리구나. 그다음에 나는 궁금해. 뭐가 궁금해? 엠마가 내 생일 파티에 올지 안 올지를 궁금해 하는 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문장이 엄청 길지만 앞에서 봤듯이 이프절이라고 했어요. 왜 주어? 동사가 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전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프절이 목적어 자리에 사용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사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새로운 랩탑을. 이런 거. yesterday. 거품이죠. 그쵸? 쓰레기예요. 그냥 수식어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식. 그 다음에 의사는 나에게 조언했어요. 내가 뭐 하라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규칙적으로. 그래서 오형식이죠. 그쵸? 내가 하는 거니까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오형식이고요. 나는 느꼈어요. 뭘 느꼈죠? 누군가가 내 어깨를 이렇게 터치하는 거를 느꼈어요. 얘도 오형식. 누군가가 터치를 한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엄마는 시켰어. 누가? 내가 내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오형식. 지금 1에서 5형식까지 다 공부를 해봤는데, 한번 봤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문법은 5형식입니다. 5형식. 그 5형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자리에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각각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이런 친구들이 명사 구도 있고, 명사 절도 있고, 분사도 올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다 명사랑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뭐라고요?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이번 영상. 한 문장으로 하면 영어는 순서가 생명이다. 왜? 영어는 조사가 없다. 중복되죠, 그쵸? 그래서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조사예요. 자, 한국어는 왔다 갔다 해도 이해가 되는데 앞뒤 뭐 목적어랑 주어 자리를 바꿔도 괜찮은데 영어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영어는 순서로 단어의 역할을 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love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따라서 주어에 오느냐, 목적어에 오느냐, 아니면 동사, 서술어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쵸? 따라서 영어는 자리 언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순서의 언어, 자리 언어. 그러니까 순서가 생명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품사,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이런 친구들을 주어, 목적어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 연결을 하면 영어 문장이 한눈에 잘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 도대체 왜 중요한데?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